미친 인간들도 많고 나쁜 놈도 많은 세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살면 나만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더군요. 제가 진짜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실 뉴스부터 보면 욕부터 나와요. 저런 미친놈이 있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제 일이 아니니까 외면한 것도 있거든요. 강력범죄의 상상 초월 사건 사고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제 딸 때문에요. 저는 올해 60대를 넘긴 남자입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고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워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 남은 흔적이네요. 공무원 호라비, 이 타이틀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니까요. 그래서 생활 속에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요. 일단 공무조직에 오래 몸담았다가 관둬서 그런지 아직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뭐랄까, 상하 명령체계 보고서 작성 같은 습관이죠. 뭘 해도 메모하거나 뭘 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답답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정해진 루트 혹은 정해진 계획에서 벗어나면 머리가 핑핑 돕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싫은 건 새롭게 뭘 하자고 즉석에서 결정 내리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건 해본 적도 없고 하려면 미리 기획회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저보다 상급자가 결정을 내려서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데 제가 엄청 큰 일을 정리한다는 게 항상 무섭습니다. 정말로 습관이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공무원을 오래 해서 이런 성격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태생 자체가 이런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무튼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누구보다 평범하고 무던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후 군대 제대 그리고 공무원 취업과 결혼까지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으니 바로 이혼입니다. 솔직히 헤어진 아내를 험담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막상 살아보니 아내에겐 결함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당시엔 혈기왕성한 20대에 물불 가리지 않을 때라서 성질도 불같았을 때였죠. 아내의 결함은 언제나 말귀를 못 알아먹고 지금 보면 약간 조울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내가 매일 우울했다가 갑자기 웃고 난리를 쳤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불쑥 저를 멀리하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니까 어린 제 눈에 보기엔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내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지만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고 아내와 저는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내와 딱히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단 집안에서 맺어준 분위기가 강했던 터라 이혼할 때 별로 감정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돌을 갓된 딸아이도 키우고 싶진 않았지만 아내의 감정 기복이 심해 보여서 일단 제가 맡아 키우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 키우게 됐네요. 아내는 아이를 맡아 키우기엔 다소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서 제가 잠시 맡는다는 게 영원히 딸과 함께 하게 됐죠. 사실 일하랴 애보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집 근처 누나가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공무원인지라 퇴근 시간이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다녔으면 야근하느라 출장 가느라 이렇게까지 딸을 못 키웠을 텐데 직업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다 보니 애를 돌보기 수월했죠. 게다가 근처에 사는 누나랑 정확하게 번갈아 가며 아이를 볼 수 있어서 따로 애 돌봐주는 사람을 구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막 이혼 후에는 딸애를 많이 못 챙겼어요. 그때만 해도 놀기 좋아할 때라 남자가 애 보는 게 너무 싫어서 아이를 누나에게 맡기다시피 했죠. 게다가 그때 제게 또 다른 사랑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라서 그랬습니다. 주변에서도 야,
젊은 나이에 애 키우면서 혼자 살래? 게다가 딸인데. 야, 엄마 필요할 테니까 빨리 재혼해. 라는 말을 많이 들은 터라 저 나름대로 일은 일대로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연애질도 시작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 아버지가 애딸린 이혼남이라는 이유로 저를 어찌나 완강히 거부했는지 그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자친구가 헤어지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남인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애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아이라는 존재가 저에겐 참 미운 존재였습니다. 여자친구 말대로 이혼은 그래도 용서가 되는 분위기였지만 애가 딸린 남자에게 어떤 집안이 자기 딸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미웠습니다. 그래도 누나가 늘 저를 다독여주면서 그래도 나중에 딸이 널 도와줄 거야. 네 진심을 딸이 다 알아줄 거야. 라며 말은 해줬어도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씩 말문이 트이고 저도 호라비에 홀로 애 키우는 게 점점 익숙해질 무렵 어느 날 아이가 낑낑대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몸살인 줄 알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타다가 줬죠. 저는 아이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낑낑대더니 나중에 아이가 아파서 배를 잡고 뒹굴어야 알게 됐죠. 급히 병원에 데려가 보니 맹장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됐을 때 아이에게 물어봤죠. 왜 아빠한테 아프다고 말 안 했어? 근데 아이가 아픔을 꾹 참으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동안 제가 이 어린아이에게 뭘 해줬을까 라는 후회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아이 눈으로 보기에도 저는 그냥 아빠일 뿐 다정한 아빠, 듬직한 아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가 저에게도 아프다는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딸아이는 누나한테 맡겨놓고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죄책감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속으로 다짐했죠. 우리 딸은 앞으로 제가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진 저도 놀고 싶고 괜히 결혼 잘못해서 이혼남에 애 딸린 남자라는 소리나 듣는 게 너무 싫었는데 오히려 이젠 아이 있는 아빠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정말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았어요. 그 좋아하던 술자리도 다 끊고 오로지 제 인생의 목표를 육아로 삼고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건강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바르게 살고 정해진 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꼰대스럽게 변해갔죠. 그전엔 농담도 좋아하고 뭔가 유도리 있게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바뀌게 되었죠. 정말 바르고 강직하려면 여기저기 얽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뭐랄까, 저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한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민원인이 좀 사바사바하면 미리 처리도 좀 해주고 소위 말하는 술도 받아먹고 그럴 때였습니다. 물론 점점 공무조직에서도 청렴운동이 일어나서 그런 문화를 하면 안 된다는 자정운동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끼리 너무 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라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서로 도와주고 선물도 주고 할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먼저 반개를 들게 됐습니다. 사실 반개라기보단 일단 본보기를 보여준 건데요. 바로 저랑 같은 나이의 공무원을 제가 고발한 겁니다. 그 친구는 원래 저랑 동기에 업무도 같은 일을 했고 성격도 비슷해서 참 친했던 친구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친구가 좀 선을 많이 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관례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일을 사적인 대가를 섞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끔은 선을 넘어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그땐 대민 지원을 나가거나 혹은 공장에서 폐수나 오염 같은 거 몰래 내보내는 걸 조사 나가면 동네에서 방구 좀 낀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당 공장 사장님이 고생한다며 금일봉 같은 거 찔러주거나 술 좀 사주면서 분위기 좀 살려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였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뇌물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옛날에는 알게 모르게 대충 넘어가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런 걸 자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내부 감사도 버젓이 있을 때였지만 대부분 서로 눈 감아주고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적당한 선에서는 말이죠. 근데 저랑 동기였던 그 친구는 꼭 선을 넘곤 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받아서 서로 나눠 갖고 넘어가면 되는 일을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찾아가서 더 요구를 하거나 혹은 자기 혼자서 독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죠. 심지어 나중에 그 친구가 받아간 액수를 들어보니 단순히 금일봉 수준이 아닐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일이 날 뻔한 적도 많았어요. 종종 회사 사장이나 술 대접한 민원인이 찾아와서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겨우겨우 다른 팀원들이 그 사람을 달래주고 돌려보내서 대신 막아주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쌓이고 또 쌓이니까 나중에는 팀원들도 모두 슬슬 뿔이 났죠. 게다가 위에서도 감사가 뜨며 공직 기강도 확실히 자리 잡혀가는 분위기인지라 저희들도 반성하고 자정운동을 하던 차라서 그 친구의 일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의를 줬습니다. 야, 세상도 변해가는데 이제 적당히 해. 솔직히 오늘 옳은 일이 내일도 옳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짓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적정선을 지켜야 우리도 대충 눈 감아주지. 너는 왜 항상 한 발짝 더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냐? 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구 화를 내면서 자기 혼자 그런 거냐며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떳떳하진 않으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아싸리 처음부터 저도 명확하게 받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조언을 할 자격이 있을 텐데 저도 정신 차리기 전까지 적은 돈이지만 어느 정도 받아먹은 전적이 있어서 그 친구의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비겁했던 거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젠 이러지 말자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런 관례니 관습이니 하는 문화에서 손을 정확히 씻었고요.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심할서 쓰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생겼어요. 바로 그 친구는 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 짓거리를 계속해서 하고 다닌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자기랑 깐부였던 다른 일반 기업 친구랑 짜고 무슨 허가를 눈 감아준 겁니다.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기업인데 그걸 허가내주도록 뭔가 조작을 한 거였어요. 물론 제 표현으로 조작인 거죠. 일단 기준에 약간 못 치는 정도여서 보류 정도 되는 건데 강행을 시켜줬다는 게 맞겠네요. 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친구에게 이걸 강행하면 어떡해. 보류했어야지. 나중에 감사 나와서 적발되면 너 뭐가지 잘려. 괜찮아. 여지껏 이런 걸로 큰일 안 났어. 이번에도 너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주면 돼. 그리고 여기 내 친구가 하는 데인데 아직 서류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지 믿을만한 회사야. 조만간에 기준치 통과 검사도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 전에 했던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지 아주 배짱으로 나오더군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번에는 이걸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고 화를 내고 그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날이 딸내미가 중학교에서 반장이 된 날이라서 누나랑 함께 엄청 축하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잠깐 집 앞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낮에 좀 심하게 말한 것도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같이 있더군요. 공무원 친구는 이번에 내가 허가해준 회사 친구야. 인사해. 우리 동갑내기 들으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내 친구 말도 좀 들어줘봐. 이러면서 자꾸 저를 엮으려고 드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에 다닌다는 친구 표정이 참 묘했어요. 일단 동갑이라는데 뭐랄까 엄청 동안이더군요. 제 또래로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앳된 얼굴이었죠. 그 친구 말로는 집안 대대로 동안인데다가 당시엔 보기 드물게 약간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내 새끼가 화장하고 다니면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40줄의 남자가 화장을 한 걸 보니까 좀 역겨웠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 다닌다는 친구도 그걸 눈치챘는지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 요즘 유럽이나 미국에선 남자도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피부에 문제가 많아서 여자들 마냥 이렇게 얇게 화장하는 걸 좀 이해해주세요. 지금이야 그 말을 하면 조금 이해하겠지만 그땐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라 조금 알쏭달쏭했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 다니는 친구랑 저랑 어떻게든 엮어주려고 공무원 친구가 엄청 노력했지만 저는 이번 사태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일을 그냥 묵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 친구가 저에게 얼마를 원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날 매수하려고 온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친구의 친구고 동료니까 친해지고 싶어서요. 개소리 그만하시고 저는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얘기 듣자 하니 그쪽도 청렴한 공무원도 아니시던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동안 돈 받아 먹었다면서요. 내가 돈을 받아 먹었다고 누가 그래. 그리고 나는 동네 이장이나 사장한테 술 몇 잔 받아 먹은 거 그거밖에 없어. 어? 물론 이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친구처럼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있는 걸 더 있다고 하는 짓 하며 이렇게 사바사바 하진 않아. 그렇게 그날 호프칩을 박차고 나서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선을 그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누가 저를 고발했더군요. 고발인이 바로 그 회사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를 엮어서 제가 마치 자기네 사업 이권에 이래라 저래라 한 것처럼 고발을 한 겁니다.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저랑 말다툼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까지 저를 모함해서 졸지에 제가 무슨 악덕 공무원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물론 돈을 받은 정황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감사 결과 나온 후에 저는 졸지에 정등 근무처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섭더군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연히 딸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짧아지게 됐어요. 집이랑 좀 먼 곳으로 발령을 받은 터라 지역이 바뀌는 바람에 졸지에 딸이랑 주말 부부 같이 지내게 됐고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저랑 주말에나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겐 천추의 한이 되고 말았네요. 왜냐면 그 당시에 딸이 사춘기를 겪었는데 그걸 지켜봐주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엄마 없이 커서 애정결핍이 있는 아이인데 이 와중에 저도 곁에 없으니 삐뚤게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이미 누나도 누나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했고 자기 자식들도 교육시키느라 바쁜데 우리 딸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딸은 딸대로 사춘기 시절에 이상한 친구들 만나면서 방황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바로잡아주질 못했으니 아예 그쪽으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책임이 크죠. 정말 반성합니다. 제가 나쁜 아빠예요.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엔 저도 복수심에 불타서 성질이 마구 나있던 터라 아이를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늘 씩씩거리고 늘 사람에 대해 증오심만 가득했거든요. 그런 사이에 우리 딸은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더니 급기야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를 정학시키네, 전학을 보내야 하네 이러는 겁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일진놀이를 제 딸이 하고 있었어요. 동급생 돈을 뺏는 건 기본이고 빵셔틀처럼 자기 심부름을 시키고 막노릇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학교 다른 친구랑 크게 싸움이 나서
제가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네 인생을 어쩌면 좋겠냐? 꿈은 있니?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먹고 살 길은 있겠지. 참 대답 하나는 시원시원하더군요. 그리고 남자 혼자서 딸을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웠습니다. 제 신세가 가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벌 받는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렵게 고등학교 다니던 딸내미가 그래도 신기하게 지방에 있는 모 전문대학에 철석 합격을 한 겁니다. 참 기특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대학을 다 가는 건가? 별의별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내 딸이 뭔가 쓸모가 있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학에 붙는 거구나. 정말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등록금 마련하려니까 또 등골이 희더군요. 대출도 받아야 하고 공무원 뻔한 월급에 아이 대학 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고 싶다고 하니 보내주는 게 아비로서 당연한 도리겠죠. 하지만 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학 가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정말 이 글을 쓰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아무래도 지방에 있고 저랑 떨어져 지낸 생활이 기니까 자기 딴에는 대학 근처 원룸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허락해줬더니 거기서 연애질을 하며 웬 남자놈과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공부하고 있을 딸이 걱정되어 오랜만에 자취방에 가봤더니 글쎄 웬 남자애랑 껴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아비는 딸내미를 어떻게든 바르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딸내미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디서 이상한 놈팽이를 만나서 동거를 하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죽일 수도 없고 일단 차분히 딸과 그놈 말을 들었죠. 그래봤자 20대 갓 피덩이들이 하는 말이란 게 뻔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둥,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둥.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나 멋지게 내뱉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나마 동거한다는 놈의 집이 좀 돈이 많았나 봐요. 딸에게 선물은 아주 풍족하게 해주더군요. 그래서인지 딸은 그 맛에 그놈에게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심지어 딸을 감금까지 시켰어요. 학교에 안 보내려고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딸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놈하고 실제로 살더니 심지어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 딸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취직도 못한 아이가 아이까지 임신했고 게다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더군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애를 떼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딸이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무조건 자기가 키울 거라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결국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임신할 때만 해도 결혼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던 애아빠라는 놈은 나중에는 회사 들어가야 한다는 핑계로 슬슬 발을 빼더니 그대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몇 번 보내주는 걸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졸지에 미혼모 딸과 손녀까지 생겨버리니 제 인생은 아주 꼬일 대로 꼬인 듯 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같이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 도움으로 딸아이가 미혼모 혜택도 좀 받게 되고 손주는 지역육아 돌보는 모임에서 돌봐주고 딸은 직업훈련 소개서의 도움을 받아 화장품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든지 자기도 당해봐야 안다는 것처럼 딸도 제 스스로 어른이 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제서야 조금 철이 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하루는 저한테 다가와 아빠, 나 키우느라 힘들었지? 나도 애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아빠 마음을 알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아빠 말도 안 듣고 철없이 굴어서 정말 미안해. 이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수십 년 세월을 보상받고 이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남몰래 많이 울었겠어요. 호라비로서 딸을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주변에서 재혼하란 말도 많이 들었지만 행여나 우리 딸에게 영향이 갈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무조건 혼자서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많이 늙고 약해졌지만 그래도 딸이 이렇게 알아주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죠. 딸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발버둥 치길래 여러 가지로 도와줬지만 딸의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럴만도 하죠. 전문대 중퇴에 마땅히 배운 기술도 없는 딸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딸까지 있으니 더욱 생활이 쪼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힘들었는지 하루는 딸이 울면서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외롭고 힘들다면서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미리 좀 받아서 아이에게 줬지만 그래도 딸아이의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회사 월급도 적고 애는 키워야 하고 들어갈 돈이 많으니 이래저래 많이 힘든 모양이더군요. 애비밖에 도와줄 곳이 없으니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딸을 보니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더 늦기 전에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재혼을 안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평생 혼자라는 그 외로움이 가슴속에 사무치듯 상처로 남아있어 우리 딸은 더 늦기 전에 딸의 모든 것을 받아줄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하루는 물어봤죠. 혹시 재혼할 생각은 있니? 왜요? 아니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다. 아빠도 혼자서 너 키워봐서 알잖아. 그거 할 줄 못돼. 더구나 너는 여자잖아. 더 힘들다고. 이참에 더 늦기 전에 재혼해. 너가 정말 원하면 아빠가 좋은 남편감 좀 알아봐 주려고. 그 말에 딸이 깔깔 웃더니 그래달라고 하더군요. 딸이 재혼 생각은 있구나 라는 반가운 생각에 저도 재혼시켜줄 사윗감을 알아보고 있었고 주변에 괜찮은 공무원이나 직원들을 소개시켜주려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누가 애 딸린 여자에게 장가오려고 하겠어요. 아무래도 만남 자체를 성사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손녀딸도 나이가 어느 정도 커서 중학생이었고요. 딸은 아직 30대 후반이니 이것도 참 답답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곧 정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던 터라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고 제 딸이 비록 방황의 시기를 겪긴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고 이쁜데 왜 남자들이 몰라줄까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저에게 아빠, 저 만나는 남자 생겼어요. 이러는 겁니다.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이야기라서 뭐하는 남자냐고 했더니 딸이 다니는 화장품 회사 중견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급이면 나이가 좀 있는 건 아니냐고 했더니 맞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랑 말도 잘 통하고 괜찮은 남자라면서 엄청 자랑을 하더군요. 솔직히 좀 망설였어요. 나이 차이가 띠동갑쯤 난다고 하길래 마음이 좀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친구랑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야, 솔직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애 딸린 여자를 누가 덥석 결혼하려고 하겠어. 재혼하려는 남자나 관심 갖겠지.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라. 어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랑 안 엮인 게 어디냐? 그래도 화장품 회사의 관리자 정도 되면 능력도 있겠구만.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해. 속상하긴 해도 친구놈 말을 들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잘 만나다가 때가 되면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딸에게 말을 건넸죠. 그리고 딸을 가끔 보면 손주 맡겨놓고 데이트하러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선물도 받아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 남자랑 잘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어느 날 그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사실은 제가 하나 속인 게 있어요. 뭘 속여? 사실 그 남자랑 띠동갑은 아니고요. 그러면 더 나이 차이가 나니?
네. 사실은 아빠랑 동갑이에요. 아이고, 지금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20대 중반에 딸을 낳았는데 딸이 지금 만나는 남자가 저랑 동갑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딸에게 정신 차리라고 미쳤냐고 화를 냈죠. 하지만 딸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자기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 결혼은 허락할 수도 없고 교제도 안 된다며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딸의 뜻은 완강했어요. 무조건 자기는 만나야겠고 그런 남자는 어디 가서 다시는 못 만나겠다며 엉엉 울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아빠,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그 남자 좋은 남자예요. 나이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제 인생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빠 나이랑 동갑이면 너한텐 완전 아저씨잖니. 아무리 경제적 조건도 좋고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라도 나랑 동갑이랑 사귄다는 게 말이나 되냐? 나중에 그 사람 병수발 들면서 인생 종치고 싶어? 절대 안 돼. 나는 도저히 용납 못해. 오히려 제가 통사정을 해도 딸은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제가 완강히 거부하니까 딸은 드디어 화가 났는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방황할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로 했어.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 언제나 밖에 있었잖아. 엄마도 없는 나를 안아준 적 있었냐고. 버럭버럭 화내는 딸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동갑내기 사이를 받을 수는 없는 터라 무조건 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딸과 연락도 안 했고 저도 매일 술만 마셨죠. 부하 직원들은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묻긴 하지만 이미 이빨 빠지고 퇴임 앞둔 저에게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똥차는 빨리 빠져달란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제가 재임 기간에 시집을 보내야 속된 말로 축의금 좀 받을 텐데 이마저도 날아가 버린 셈이죠. 솔직히 결혼식 한다고 해도 창피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지도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저도 참 속물이긴 한가 봐요. 하지만 이해는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딸이 축복과 한호 속에 결혼하고 저 역시 품앗이로 뿌렸던 축의금 받고 싶었는데 동갑내기 사이에게 내 딸을 보내주는 결혼식장은 상상도 안 되더군요. 어쨌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손녀딸에게 전화가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겁니다. 거참 손녀도 이제 곧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터라 이제 할아버지랑 단둘이 밥 먹자고 할 정도니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손녀랑 일하는 근처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손녀가 불쑥 할아버지, 엄마 재혼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 좀 당황스럽더군요. 물론 딸의 근황은 서로 이야기 나눌 생각은 있었지만 손녀를 시켜서 재혼 허락 받으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선을 긋는데 딸이 웬 남자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는 좀 있어 보이지만 옷차림새나 외모는 좀 어려 보이더군요. 딸은 저에게 그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아, 이 남자가 딸이 말한 그놈이구나 번뜩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잘됐다 싶은 마음에 그놈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우리 딸을 꼬셔서 결혼한다는 도둑놈이냐? 그러면서 그놈을 확 끌어당겨서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어디서 낯이 확 익은 겁니다. 주름은 있지만 관리를 잘해서인지 좀 어려 보이고 게다가 화장, 그 화장이 저에게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이놈을 어디서 봤더라 싶더군요. 근데 그놈이 갑자기 씩 웃더니 오랜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확 풀리더군요. 근데 딸도 놀라서 저기요, 우리 아빠 알아?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놈은 계속 웃으면서 이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반갑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수십 년 전
돈 받아 먹었던 공무원 친구놈과 그 친구놈에게 사바사바했던 기업 친구, 바로 그놈이었던 겁니다. 그놈이 이제는 화장품 회사 중역이 되어 제 딸과 인연이 된 거고요.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놀라서 제가 어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그놈도 예상치 못했다는 듯이 솔직히 설마 했는데 우리 친구분 딸일지는 몰랐네요. 어쨌든 오늘은 사이로 만났으니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저를 사이로 좀 인정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그 뻔뻔함에 놀라서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름을 한번 물어봤죠. 그런데 그놈이 아주 자신있게 자기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말하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놈이 맞아요. 수십 년 전에 만났던 그놈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100% 증거는 없지만 이놈이 저를 고발하고 누명을 씌운 바람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났었는데 이게 무슨 악연인지 이놈이 나타나서 내 딸을 데려간다고 하니 정말 그 뻔뻔함에 제가 화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그놈 멱살을 다시 잡고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딸을 달라고 그래? 너가 나한테 한 짓은 잊었냐? 그런데 그 말에 딸은 왜요? 두 분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놈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히 알았는지 그건 아버지 오해세요. 그리고 언제적 일입니까?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저는 유일하게 따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딸린 식구도 없고 사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놈은 자기가 더 잘났다는 듯이 애 딸린 여자를 내가 걷어주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아주 거만하게 말하더군요. 그 수십 년 전 호프집에서 거만 떨던 그 얼굴, 바로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놈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놈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내고 딸도 저를 말리고 난장판이 벌어졌지만 제가 말했죠. 너 우리 딸을 우습게 보나 본데 그리고 나를 아주 버러지 취급하는데 얼굴에 분칠한 남자 새끼가 무슨 입을 열고 난리야. 꺼져. 이 결혼 절대 안 돼. 하며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결혼시킬 리가 없으시겠죠? 그리고 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줬습니다. 내가 너 외롭고 힘들 때 왜 곁에 없었는 줄 아냐? 바로 저 자식이 아빠를 모함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난 게 다 저 새끼가 악성민원 넣어서 그런 거라고. 근데 그 모함한 놈을 사이로 받아들이라고? 너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니? 제 말에 딸도 그 사실은 몰랐다는 듯이 놀란 눈으로 진짜요? 제 남자친구가 아빠를 모함한 그 사람 맞아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줬죠. 그 말에 딸은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는 듯이 펑펑 울더군요. 제가 그 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발령났을 때 화병 같은 게 나서 심적으로 많이 우울했었는데요. 이때의 제 모습을 저희 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늘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무기력해지고 세상 불평만 하는 인간으로 변했으니 그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상처가 컸었죠.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나 진짜 벌 받나 봐. 아빠 말 안 듣고 어릴 적에 사고치고 다닌 거 이제야 벌 받나 봐. 나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하필 만나도 저런 남자랑 만났을까? 딸이 울고불고 하는데 도와줄 게 없는 마음에 정말 찢어지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상대로 그 후에 둘은 헤어졌습니다. 제가 가운데서 굳이 해방 놓지 않더라도 딸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 딸은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무래도 그놈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였겠죠. 그 후 제가 공무원의 권한으로
그놈 회사에 관련된 비리를 찾아보았고 생각보다 불법을 저지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만나 단판을 지었죠. 한 번만 내 딸 주위에 접근하면 당신 회사 망가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니 그제서야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공무원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에서는 길고 기는 회사 사장도 머리 수그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또 제가 정년 퇴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직급도 높은 편이라 제 말 한마디면 그 회사 전수조사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둘은 완전히 끝났고 그 이후에 딸은 한동안 좀 방황했습니다. 그걸 돌봐주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했고 그 사이에 퇴임한 저는 연금을 받은 걸로 딸에게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려줬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란 게 전화위복이고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딸이 차린 식당이 운 좋게 대박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SNS에 입소문이 나서 단골이 좀 생기고 젊은 애들 맛집으로 소문나서 줄을 서서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게 차릴 때 가게 재료 대주던 남자랑 논이 맞아서 지금은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사이는 비록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지만 정말 성실하고 마음이 착하답니다. 무엇보다 딸에게 잘하는 건 둘째치고 저에게도 엄청 잘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손녀딸도 엄청 잘 키워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원래 셋이 살았던 가족으로 오해할 정도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만약에 그때 딸이 그놈하고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끔찍한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물론 불행했겠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쩌면 이런 행복을 찾으려고 저도 우리 딸도 그 먼 길을 돌아왔나 봅니다. 어쨌든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너무 슬퍼 마세요. 오히려 그 힘든 일이 곱절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힘내세요.